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또는 오피스 365 버전에서 지원하는 함수 중에서 동적 배열 함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적 배열 함수 중에서 세 가지를 이용해서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들을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를 찾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알려드린 것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의 완성 시트에서 G3셀을 클릭해보면 드롭다운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서 품목을 선택하면 선택한 품목에 해당되는 자료가 원본 데이터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가 별도로 추출이 됩니다. 화면 왼쪽에 보면 아이크림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출된 내용을 보면 하나밖에 나타나지가 않죠. 이것은 수량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만 나타나도록 필터링 조건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수분 크림을 선택하면 역시나 4개의 자료가 나타납니다만 이 중에서 6월 6일자 실적과 6월 14일자의 실적은 10개 미만이기 때문에 오른쪽 편에 필터링 결과에 표시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항목을 선택할 때마다 선택된 개수는 유동적으로 변하고 그에 따라서 자료가 있는 부분에만 괴선이 자동으로 그려지도록 하는 여기까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는 인덱스와 스몰 그리고 로우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들을 추출하는 것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수식이 좀 길고 복잡했었죠. 그런데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동적 배열 함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이 동적 배열 함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혹은 오피스 365 버전에서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시트를 눌러보면 완성 예제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할 작업은 B열에 있는 제품명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제품들을 추출해내는 작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기능을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 명령을 이용하거나 혹은 고급 필터를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에서 제공하는 함수 중에서 uniqu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L5번 셀에 등호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unique라고 하고 괄호를 친 다음에 제품명이 들어있는 L4에서 L3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과 같이 마치 배열 수식을 이용한 것처럼 수식의 결과를 배열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추출한 내용을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적용하기 전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동적 배열 함수 중에서 sor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unique 앞에 sort라고 입력을 하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unique 함수 뒤쪽에 괄호를 한 번 더 닫아서 쌍을 맞춰 주어야겠죠. 그리고 엔터 키를 누르기만 하면 고유한 항목으로 추출이 되면서 오름차순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결과값을 이용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3셀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명령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지정을 하고 원본 항목을 클릭한 다음에 L5번 셀을 클릭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범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주었었죠. 하지만 동적 배열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난 결과값을 전문용어로는 스필 범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유출 범위라고 할까요? 그냥 스필 범위라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스필 범위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범위를 이렇게 다 주어도 됩니다만 제일 위쪽 셀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샵 표시 혹은 해시태그 표시라고도 하죠. 샵 표시를 해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이제 G3번 셀을 선택하면 드롭다운 버튼이 나타나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내용이 다 나타납니다. B열에 있는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해서 L열에 변동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드롭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수딩밤을 선택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원본 데이터에서 수딩밤에 해당되는 자료에 하이라이팅이 되는 것은 지난번 강좌에서 소개를 드렸죠. 조건부 서식 기능을 이용한 겁니다. 이제 F6번 셀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들만 추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적 배열 함수 중에서 필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필터하고 괄호를 열면 3개의 인수가 나타납니다. 배열, 포함, if empty. 배열이라는 것은 필터링을 할 범위 또는 배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함이라는 것은 필터를 적용할 조건을 의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if empty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어떤 값을 화면에 표시해 줄 거냐를 결정하는 인수가 되겠습니다. 배열 범위는 G4셀을 선택하고 Ctrl Shift를 누른 채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데이터의 오른쪽 끝 영역까지 한꺼번에 지정이 되죠. 이 상태에서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아래 방향 화살표 키를 누르면 전체 데이터 범위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면 필터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인 배열에 해당되는 인수 지정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포함 인수 값을 지정해 줍니다. 포함은 필터링을 적용할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건은 제품명이 G3셀에 있는 이 내용과 같으냐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B4셀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아래 방향 화살표 키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끝까지 범위로 지정을 하고 등호 표시를 합니다. 이 조건이 G3셀과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더라도 결과가 나타납니다. 필터 함수의 마지막 조건은 옵션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데이터 없음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콤마를 한 다음에 인용 보호를 하고 데이터 없음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인용 보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G3셀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특정한 상품을 선택하면 원본 데이터 영역에 해당 상품의 표시가 되고 그 결과만 F6번 셀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죠. 다음으로는 필터 함수의 결과를 정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추출한 자료는 원본 데이터상에서 거래 일자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대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금액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고유한 항목을 추출하고 나서 sor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ort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일단은 앞서서 만들어 두었던 수식을 Ctrl C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F15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 줄로 가서 Ctrl V 키를 누르면 수식이 복사가 됩니다. sort 함수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sort하고 괄호를 열고 필터 함수 전체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누르면 F열에 거래 일자가 숫자 형태로 표시되는 것은 날짜 값이 날짜 서식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홈 탭의 표시 형식 그룹에서 간단한 날짜 서식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수량과 금액도 마찬가지로 범위로 지정하고 적당한 서식을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앞에서 우리가 작업했던 것과 똑같죠. 차이가 없죠. sort 함수에 이제 정렬하는 기준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자료를 추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5셀을 선택한 다음에 Ctrl C를 눌러서 수식을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F24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로 가서 Ctrl V 키를 누르고 엔터 키를 누르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F열과 HI열에는 서식을 적용을 해줍니다. 정렬하는 방식은 금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식이 들어있는 F25셀을 선택한 다음에 수식 입력줄로 갑니다. 소트 함수 뒤쪽으로 가서 마지막 괄호 안쪽에 콤마를 하게 되면 소트 함수에 대한 인수 목록이 나타납니다. array는 앞에서 우리가 지정했던 필터 함수 이 부분이 되겠고, 소트 인덱스라는 것은 array 영역 안에서 몇 번째 열을 정렬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것을 지정해주는 인수입니다. 금액인 경우에는 지정한 영역 내에서 네 번째에 있죠. 그래서 4를 입력을 하고 콤마를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거냐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거냐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빼기 1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F25셀에 입력했던 수식이 자동으로 다른 셀에도 다 입력이 되면서 결과가 구해졌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금액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됐죠. 이번에는 조건을 하나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되 판매 수량이 10개 이상인 자료들만 필터링을 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는 거죠. 다중조건 필터링이라고 이름을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25셀에 있는 수식을 카피를 해서 F34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 수식에서 필터 함수의 인수 중에서 배열 인수와 ifempty 인수는 그대로 두어도 되겠죠. 이 부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인수를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괄호를 이용해서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수식을 괄호로 둘러쌉니다. 다중 조건을 주기 위해서는 곱하기 표시, 아스테리스크나 더하기 표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표시를 하게 되면 AND 연산자 역할을 하게 되고, 더하기 표시를 하게 되면 OR 연산자에 해당됩니다. 곱하기 표시를 하고 괄호를 한 쌍 적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 괄호 안에 적어주면 되죠. 두 번째 조건은 수량이 10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량이 들어있는 정보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C4번 셀을 선택을 하고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아래 방향 화살표 키를 눌러서 테이블의 C열 전체 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0개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준이 되는 수량은 H32번 셀에 10 이렇게 입력을 해두었습니다. 따라서 범위를 클릭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거래일자와 수량 금액은 서식을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이제 거의 종착지까지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줄 작업은 추출한 결과 중에서 값이 있는 영역에만 궤선을 자동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뭔가 어떤 서식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는 조건부 서식 기능을 이용하면 되죠.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범위를 여유 있게 지정을 한 다음에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명령을 클릭합니다.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규칙 설명 편집란을 클릭을 합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첫 번째 데이터가 나타나는 F34셀을 선택합니다. 이 F34셀의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F34, 35, 36 이런 식으로 F라는 열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34, 35 이런 행 번호는 변동이 돼야 되죠. 그래서 F4키를 몇 번 눌러서 주소 형태가 F 왼쪽에는 달러 표시가 붙고 숫자 앞에는 달러가 붙지 않는 혼합 주소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서식 버튼을 누르고 테두리 탭에서 윤곽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들어있는 영역에만 궤선이 표시가 됩니다. 다른 제품을 선택하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한 줄에만 궤선이 표시가 되고, 만약 데이터가 여러 개 있다면 데이터 숫자만큼 궤선이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오늘 배운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혹은 오피스 365 버전에서 지원되는 동적 배열 함수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니크 함수를 이용해서 중복 항목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때 스필 범위 혹은 스필 참조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필터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필터링 방법뿐만 아니라 다중조건으로 필터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죠. 마치 배열 수식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트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된 결과를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 기능을 이용해서 추출된 내용 중에서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만 자동으로 궤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